계절을 핑계 삼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이맘때. 안녕하세요. 테마여행 길잡이 아나운서 류소영입니다. 유난히 매서웠던 겨울 한파가 이제 겨우 지나가는가 했더니 갑자기 눈이 내리면서 꽃샘추위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짧아서 아쉬운 봄날을 더욱더 가득하게 채워주려면 봄나들이 명소들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언제나 처음인 듯 기다려지는 짧은 계절 봄. 봄바람이 데려다준 산길이 넉넉한 품을 내어주고 그 속에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살아 숨쉬는 고장. 한 사발 받으시죠. 비술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한 달성군으로 봄나들이 떠나봅니다. 대구 달성군과 경북 청도군에 걸쳐 유려한 산자락을 펼치고 앉은 비술산. 첫 여정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걸어 올라오는데 물줄기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빨리 위로 올라가 보고 싶은데 그 전에 비술산이 이름이 좀 독특해요. 비술산? 왜 비술산이죠? 예. 비술산은 예전에 신선이 검은고를 탄다는 그런 전설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대구에는 북쪽에 팔공산이 있고 남쪽에 비술산이 있어서 북팔공, 남비술이라고 하는데 남쪽에 있으면 따뜻하니까 어머니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신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에 보면은 대구 비술산을 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산처럼 포근하게 감싸주죠. 그래서 이 비술산을 어머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팔공산이 이렇게 아버지처럼 물어보고 네. 또 남쪽에서는 비술산이 어머니처럼 포근하게 감싸준다. 그렇게 해서 비술산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생긴 거군요. 너른 가슴으로 베푸는 어머니 산. 비술산은 천혜의 지형과 따뜻한 기운, 또 맑은 물을 내어주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비술산의 자랑,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나무랑 돌밖에 안 보이거든요. 대체 그렇죠. 뭐가 있다는 거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제일 긴 강이 있어요. 산에. 강이요? 예. 그 강이 뭐냐? 돌이 흘러내리는 돌강이에요. 돌강. 돌이 강을 이루고 있어요. 에이, 그런 강이 어딨어요. 왜 없어요?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자, 왼쪽을 보세요. 여기. 산비탈을 따라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암석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비술산 암괴류입니다. 와, 돌강이라고 하셨는데 왜 돌강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돌들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이게 뭐 있었다기보다 이제 위에서 흘러내렸는데 이 위에는 커다란 돌 덩어리가 있었어요. 큰 덩어리들이 한 1에서 8만 년 전, 아주 옛날이죠. 네. 그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때 이게 얼었다가 녹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깨진 것들이 흘러내리면서 둥글둥글하게 모양이 생긴 거죠. 이 비술산 암괴류 자체가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던데 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죠? 산 꼭대기가 저기 해발 1000m 정도 되는데 저기서부터 흘러가지고 요 밑에 휴양림 입구 육아읍 용리인데 용리까지 흘러가지고 대략 한 2.5km 정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말합니다. 세월의 흔적 켜켜이 쌓인 암석들이 장관을 펼쳐내 암석 전시장으로도 불리죠. 이렇게 비술산의 대자연을 좀 더 편하게 만끽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든든한 두 발 전기차가 나섰습니다. 네, 이게 반딧불이 전기차인데 이게 비술산 대견사까지 올라가는 해발 1000m를 오르내리는 국내 최초 친환경 산악용 전기자동차. 산행객들에게 이색적인 재미를 선사합니다. 진짜 전기차 타고 가니까 진짜 그냥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산행 안 해도 되고. 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 또 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같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옛날에는 산에 가려면 애들 업고 막 이렇게 올라가느라고 네. 정말 부모님들이 엄청 힘드셨잖아요.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못 가고. 응. 네? 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이러다가 네. 결국 가다가 중간에 내려오고. 그렇죠. 심지어는 유모차도 갖고 가요. 여기에. 예, 작은 거 이렇게 접는 거 그 밑에 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꽃샘추위가 다녀가 눈꽃 내려앉은 산자락은 서서히 계절의 온기를 머금고 새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술산 도착했습니다. 우와, 손쉽게 올라왔죠? 네, 완전 다행이에요. 30분 만에 왔죠. 자, 가보실까요? 비슬산 해발 1000m.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위들 가운데 자리한 하늘 닿은 사찰 대견사.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산 거의 정상에 절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이 대견사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나요? 신라 헌덕왕으로 이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한 818년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요 앞에 석축을 보시면은 그때 그시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삼공유사 바로 이 대견사에서 집필이 됐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현선사께서 이제 초임 주지를 대견사에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선당체가 보당함인데 여기에 이제 일현선사께서 주석을 하시면서 한 22년간 이제 삼국유사도 집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집필을 한 거를 그때 제자들이 청도 운문사에 무극이라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 스님이 아마 그쪽에서 정리를 한 걸로 이렇게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 집필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천년고찰. 하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되찾고자 지난 2014년 강제 폐사 100여 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대견사 쭉 둘러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니까 여기 왠지 굉장히 소중한 곳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개방을 합니다. 가을철에 수계법회를 할 때 딱 한 번 개방을 하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서기 103년도에 더와 사찰이라고 스리랑카 더와 사찰에서 보관하고 계시던 부처님 진신사리를 1800년도에 쿠르쿠테라는 사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진신사리 4과 중에 한 과를 스리랑카 정부에서 우리 이 대견사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 모셔와서 보니까 2과가 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 이제 분가라고 그러는데 2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른 스님들이 모시고 있던 또 2과하고 합쳐서 4과를 모셨습니다. 너럭바위 끝자락에 서 있는 대견사 3층 석탑은 온갖 세월의 풍파를 겪고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철 모두 아름답지만 그중 으뜸으로 꼽히는 비슬산의 봄. 천왕봉 아래 드넓게 펼쳐진 이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참꽃 군락지입니다. 지금은 참꽃이 없고 이래서 좀 아쉬운데 이 참꽃은 대체 이곳에서 언제 열릴까요? 지금 이 밑에 산에서는 그 야산에서는 좀 있으면 이제 필겠지만은 여기는 해발 1000m다 보니까 한 4월 중순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4월 말까지는 충분히 꽃을 볼 수 있죠. 네. 그럼 그때 4월 말쯤에 이 참꽃 문화제가 열리는 건가요? 해마다 4월 말쯤에 우리는 참꽃 문화제를 열고 있어요. 이른봄 꽃마중 나서는 길. 매년 4월 말이면 참꽃이 무리지어 지천이 진분홍빛으로 물듭니다. 비슬산 능선길은 참꽃 고운 때 걸어야 제맛인데요. 이만큼 성실한 계절의 전령사가 또 어디 있을까요?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고 홀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니 말이죠. 아, 이 비슬산 위에 오니까 네. 참꽃 굴락지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참꽃 진달래잖아요. 왜 이름이 참꽃으로 불리는 거죠? 아, 참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 좀 살림이 어려운 시절에는 배가 고팠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으면 참이에요. 못 먹으면 거짓, 진리가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야 참인데 그래서 이 진달래를 참꽃이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못 먹는 꽃, 철쭉을 개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이 진홍빛 물결을 못 본 게 너무 아쉽지만 4월 말에 다시 와서 좀 봐봐야겠네요. 예, 그때 보면은 그야말로 진분홍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천상 하원이 펼쳐질 겁니다. 와, 그때 얼마나 예쁜 꽃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비슬산 북동쪽 해발 200m 지점에 위치한 산골 마을. 마을 들머리에 다다르자 익살스런 나무 장승이 제일 먼저 길손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마을 입구부터 장승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장승 표정이 뭔가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장승은요, 마을 앞에서 왠지 나쁜 기운들 다 쫓아내주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런 장승들이 있는 마비정 벽화마을,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도시 근교에 있지만 전원적인 모습을 간직한 마비정 벽화마을. 소담스러운 토담과 돌담에 그 시절 정겨운 고향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추억을 간직하세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시골 마을인데도 곳곳에 돌담길이 예쁘게 꾸며져 있고 또 벽화까지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특별한 체험관에 온 기분? 돌담길도 있고 벽화도 있고 정말 볼거리 가득 즐기면서 왔거든요. 좀 독특한 곳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여기는 이제 뭐 주민들끼리 네. 그냥 뭐 정겹게 그냥 살아가던 그런 마을이고요. 이게 보면 비슬산 밑에 이게 하늘 아래 첫 동네예요. 이제 뭐 여기가 고즈넉하고 옛날 돌담길이라든가 집들이 옛날 집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고요. 근데 요 마을에 뭔가를 조금 입히면 마을에 이제 이 다른 외지분들도 많이 오시고 관광 마을로 조성을 하면 어떻게 뭐 안 좋을까 싶어서 2012년도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벽화를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외지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셔서 마을이 이쁘다고들 많이 해주셔요. 또 이곳에서는 매년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던데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3월이면 매년 봄맞이 축제를 합니다. 초봄맞이 축제를. 마을에서 나는 나무를 가지고 비빔밥도 해서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소고기국밥. 옛날에는 소고기국밥도 참 귀했어요. 요즘이야 흔한 게 소고기국밥이지만 옛날에는 그 국밥 한 그릇 먹기도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 초봄에는 소고기국밥을 준비를 해서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마치고요. 그리고 지금 또 5월 달에 12일, 13일에 또 축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지나가는 초봄맞이 축제보다도 봄 축제를 조금 더 크게 할 예정입니다. 마비정은 하루 천리를 달리는 수말 비무와 그를 대신해 죽음을 택한 암말 백희의 슬픈 전설을 간직하고 있죠. 담 넘어 네가 오는지 살포시 내다보는 오누이 담장을 지나 시간의 문이 열리는 마을로 들어섭니다. 여기선 촌두부를 파나 봐요. 그런데 이 안에서 파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무인 판매대에서 살 수 있다 그러네요. 돈은 우체통에 꼭 넣으세요. 당신의 양심을 믿습니다. 와, 이렇게 시골 인심, 넉넉한 인심 가득한 이곳에서만 가능한 일 같죠? 안에 뭐가 있나 볼까요? 생비지는 공짜.
여러분, 저 오늘 득템했어요. 이거 가져가서 된장찌개 만들어 먹으려고요. 여러분도 운 좋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공짜 생비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마을 산책길, 사철 푸른 대나무가 길동무 되어주니 혼자 걷는 길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장마다 입혀진 이야기는 잊고 지냈던 추억을 슬며시 끄집어냅니다. 여긴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있네요. 아, 이거는 여기 포토존인가 봐요. 이렇게 줄 당기면서 찍으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여러분도 찍어보세요. 이거 찍고, 어메 시원한 거. 자, 이리 와. 언니랑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왜 안 와? 바쁜 일상 속 치열한 도시의 삶. 이렇게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에서 잠시 숨 고르고 여유를 느껴봅니다. 아침부터 장작 때우느라고 바쁘시네요. 아니, 어머니, 저는 처음 왔거든요. 마비정 처음 왔어? 벽화 마을. 네, 이거. 이 마을에 얼마나 사람 많이 오는데 이제 처음 오노.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오니까 막 장승도 있고 돌담길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마비정 벽화 마을 자랑 좀 해주시죠. 단합도 잘 되고 이 마을에 사람 손님 어찌고 많이 오는지 네. 우리는 노인네들이 뭐도 그하기 없는데 손님 많이 오기는 즐겁고 좋아. 좋고 공기 좋고 물도 좋고 마음도 좋고 좋아요. 아니,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열리목 보러 갈 거거든요. 열리목이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요 우리 골목에 요가 있나 대문밖에. 바로 앞에 있어요. 마을엔 국내 유일의 나무가 있는데요. 돌배나무와 느티나무, 줄기와 가지가 합쳐진 열리목, 열리지, 사랑나무입니다. 이게 돌배나무랑 느티나무랑 이렇게 결합한. 저는 열리목을 실제로 처음 봤어요.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다 사랑 이야기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두 나무가 하나가 되는 게 사랑하는 연인의 비유가 된다고 하죠. 저도 이곳에서 소중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달라고 빌어볼까 봐요. 둘로 태어나 하나라는 운명이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길 수십 년. 그간 견뎌왔을 비바람도 헤아리며 소원을 적어봅니다. 다 적었어요. 이 소원 이루어지겠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나무를 한번 믿어봐야겠습니다. 열리목님 손을 꼭 들어주세요. 마비정 벽화마을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특히 사진 찍기 좋은 곳이죠. 그럼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사진 찍기도 좋고 SNS에 올리고 싶고 되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다른 벽화 마을이랑은.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벽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렸을 때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꾸며놔서 참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 관광들이 와서 이렇게 볼 만큼 소문이 나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렇게 이 마을이 더 소문난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흙내 풀내 가득 싣고 봄바람이 붑니다. 고운 봄마 중에 마음만 너무 앞선 걸까요? 기대했던 벚꽃은 무소식입니다. 해설사님, 제가 이 용연사 벚꽃길이 아주 흐드러지는 벚꽃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게 뭔가요? 꽃송이를 한 송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언제쯤 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용연사 벚꽃길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벚꽃이 개화가 됩니다. 아, 그때 와야 되는구나. 네. 아니, 그런데 이 중앙 용연사 벚꽃길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여기가 지역 출신인 고 최상기 선생님이 1968년에 일본에서 본인 사비로 묘목을 들여와서 이곳에 수백 그루를 심으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천년고찰 용연사 진입로엔
계절 맞춰 벚꽃나무가 터널을 이룹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었다가 바람 불고 봄비 내리면 꽃잎 흩날리며 금세 푸른 잎이 무성해지는데요. 찰나의 아름다움. 우리가 벚꽃을 기다리는 이유겠죠. 그래도 이런 데서 사진 하나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뿅. 연인들 오면 옆으로 와가지고 같이. 아니 여기는 이렇게 포토존도 많고 벚꽃 딱 피기 시작하면 사람들 정말 많이 찾겠어요. 네, 여기가 대구 시민들의 산책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진 찍기가 좋아서 사진 찍는 분들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사진 작가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사진 찍으시고요. 아니 그래서 이곳이 약간 아름다운 길? 그렇게 선정이 됐다고 하던데. 네, 바로 이곳 용연사 벚꽃길이 대구시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역시 다 아름다운 거리 선정됐는데 이유가 있네요. 네. 아니 이곳에는 그럼 축제가 열리면 뭐 먹거리도 다양한가요? 네, 축제가 열리면 여기에 먹거리 부스도 마련되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쯤에 다시 또 와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옥포면에는요 벚꽃길 말고도 산책하기 좋은 곳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옥포에는 국민 MC의 이름을 딴 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민 MC의 네. 이름이요? 국민 MC 누구지? 유재석? 혹시 메뚜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가보시면 압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옥빛 아름다운 연못 옥연지. 연못 주변으로 봄나들이 하기에 안성맞춤인 공원과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옥포면에 산책하기 좋은 다른 곳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메뚜기 공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는데 송혜 선생님 계시네요? 네, 여기가 바로 국민 MC 송혜 선생님의 이름을 딴 옥연지 송혜공원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왜 송혜 공원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송혜 선생님께서 대구에서 통신병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옥포면 기세리 출신의 서고기 여사님과 100년 가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후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셨고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실향민의 아픔을 달랬던 곳이 바로 이곳 옥연지입니다. 그래서 송혜 공원이 된 거군요. 네. 아니 그럼 송혜 선생님께서 이곳을 좀 더 각별히 여기실 것 같아요. 네, 송혜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1983년에 돌아가시면 본인이 묻히실 무덤 부지도 구입해 두셨습니다. 파란 하늘과 짙푸른 산자락을 담아 더욱 고운 빛을 내는 옥연지엔 아주 특별한 수중다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가 좀 독특해요. 보통 다리들은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약간 S자로 돼 있네요. 여기가 S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태극 문양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오. 이 다리 이름이 뭘까요? 다리 이름이요? 네. 송혜다리?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네. 송혜 선생님이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다리 이름은 백세교입니다. 백세교? 네. 그럼 장수... 그럼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다리인가요? 네, 한 번 건너면 네. 100세까지 살고 두 번 건너면 100세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3번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 건너면 더더더 200세, 300세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백세교 한가운데 서 있는 팔각 정자. 백세정에 오르면 고즈넉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백세정 올라오니까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왠지 신선노름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상당히 경치가 좋죠.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저기 좀 독특한 게 보여요.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차? 네, 풍차 모양으로 조성된 생태학습관입니다. 옥연지에 살고 있는 수생 동식물의 표본을 전시해둘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백세교, 백세정은 어른들의 힐링 공간, 또 저쪽에 있는 생태학습 박물관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도 두루두루 정말 아주 명소네요. 네. 장수의 상징 백세교를 건너면 옥연지를 둘러싼 3.5km 구간의 둘레길이 시원스레 펼쳐집니다. 여기는 또 뭐 전망대도 있고 다른 길로 가는 곳도 있네요. 여기가 바로 네. 금굴로 가는 길입니다. 금굴 가는 길 이쪽이에요? 네. 여기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금괴를 채광이 내려고 판 동굴입니다. 근데 금굴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동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금은 없고요. 미세한 은맥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 그럼 저희 금굴 가보는 거예요? 아쉽게도 지금 새롭게 단장 중이어가지고요. 지금 공사 중이라서 들어가지는 못하시고 다음에 방문해서 구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린 가지 위에 수줍게 봄이 피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정겨운 꽃과 나무들. 볕 따라 바람 따라 그리고 세월 따라 허리 굽어지고 휘어진 나무들은 길손들에게 겸손의 미덕을 알려줍니다. 여기 지나가실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겸손하게 지나가셔야 왜요? 이게 돼요. 뭔데요? 겸손목. 아, 이렇게 네. 날로 겸손해지라는 교훈까지 있네요. 보통 네. 다른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거는 자르기 마련인데 여기는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 감탄하는 네. 그렇습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법이죠. 둘레길 구간마다 조성돼 있는 전망대는 반가운 쉼터입니다. 또 전망대가 있네요. 네. 여기 무슨 전망대지? 여긴 박장대소 전망대. 아니 보니까 아까 저쪽에는 실소 있었고 네네. 폭소 있었고 이제 박장대소까지. 왠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웃음꽃 피우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크게 박장대소하고 가시라고 만들어 놓은 박장대소 전망대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 왔으니까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아, 좋다. 근데 웃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송혜 선생님 목소리? 이거 환청 아니죠? 네, 송혜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동물 모양의 스피커가 송혜공원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네. 관광객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고 또 재미를 유발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스피커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어디 있다는 말씀이세요? 동물 모양으로 생겼어요. 잘 한번 동물 찾아보세요. 네. 어딨지? 혹시 저 다람쥐? 네, 저기 맞아요. 스피커예요? 다람쥐. 말도 안 돼. 맞네요. 여기가, 저기서 소리가 네. 나요. 네, 지난 2010년에 대구의 아름다운 거리 33점 거기에서 선정되었고 또 2014년 한국관광공사 추천 봄에 가볼 만한 벚꽃 명소 8선 거기에 선정된 고장이기도 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봄바람 따라 자연이 내어준 길을 걸으면 화기애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곳을 자주 찾으시나 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죠. 특별히 이곳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또 운동도 되거든요. 그걸 2시간 정도 코스니까 운동 삼아서 또 아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면 이야기도 여러 가지 못했던 걸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데이트할 곳 찾아봤는데 여기 직접 오니까 날씨도 좋고 잘 꾸며져 있어서 앉아서 놀기도 좋고 데이트하기 좋은 것 같아요. 잘 온 것 같아요. 느린 걸음으로 1시간 반쯤 걸었을까요? 가파른 암벽과 길을 이어주는 구름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둘레길이 끝나가는 지점에 다리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여기가 바로 송해 구름다리고요. 총 길이가 60m로 보시면 봄에는 절벽이 푸르고 겨울철에는 거대한 빙벽이 있어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럼 겨울에 다시 와서 봐도 정말 절경을 자랑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구경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우선 이 장수의 상징인 백세교도 갔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둘레길도 쭉 걷다가 중간중간 이 웃음 전망대에서 웃어도 보고 하니까 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구름다리까지 와서 탁 트인 이 송해공원 보니까 제 마음이 오늘 제대로 힐링됐습니다.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에 남쪽에 자리한 사문진 나루터입니다.
이 사문진 나루터는요, 과거 영남 물류 중심지였던 곳이라고 해요. 게다가 일본 상인들이 또 무역을 하는 곳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부산에서 보부상들이 낙동강 딱 타고 쭉 올라와서 대구에 들어오는 백길이었다고 하죠. 지금은요, 이 대구 시민분들, 또 달성군에 사시는 주민분들, 또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는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요, 주막촌도 있고 유람선도 탈 수 있고 또 이 화원 유원지까지 둘러볼 수 있으니까 관광지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사문진 나루터는 광복 후까지 부산에서 안동 사이를 오가는 낙동강 백길 역할을 했는데요. 나루터 옆 화원동산은 경북에서 가장 풍광 좋기로 유명해서 선비들의 꽃놀이, 뱃놀이 명소였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더 예쁘네. 여기 기진통 납시오.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1900년 3월 미국 선교사 사이드 보텀 부부가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이 귀신통을 들여왔는데요. 귀신통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귀신통 납시오. 여러분, 이 귀신통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피아노인데요. 옛날에 피아노가 대구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이 네모난 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 아니, 귀신 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귀신통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사실은 피아노였던 거죠. 이 선교사 부부가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서 피아노를 들여왔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대구가 한국 근대음악의 태동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대 문화 유입의 상징적인 장소인 사문진 나루터. 매년 국내외 유명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100대의 피아노 콘서트가 열리기도 하죠. 사문진 강바람 따라 고운 피아노 선율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사문진 나루터는 우리 영화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구 출신 이규환 감독의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의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뱃사공 분열을 통해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임자 없는 나룻배라는 영화가요, 조선 3대 명화로 꼽힐 만큼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나고 또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담은 그런 영화라고 하죠. 이렇게 나루터에서 영화를 찍은 만큼 이곳은요, 우리나라 근대 문화와 역사가 배어 있고 그것을 오롯이 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사문진 나루터 일대가요, 영화 촬영지로 꽤 자주 사용된다고 해요. 이번엔 시원한 낙동강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배편에 몸을 실어봅니다. 이 유람선 타보니까 정말 크고 널찍하게 너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람선은 달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74인승 달성호 유람선입니다. 그러면 이 유람선을 타면 어디 갈 수 있는 거죠? 유람선은 사문진 나루터에서 출발해서 강정 고령부를 돌아서 다시 사문진교를 돌아서 오는데 약간 소요되는 시간은 45분 정도 걸리면서 거리는 약 한 18km에서 약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 내륙 도시 이미지가 강한 대구는 과거 알아주는 내륙 수변 도시였습니다. 금호강과 낙동강 뱃길엔 수십 군데의 나루터가 있었고 드는 사람, 나는 사람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죠. 건너다닐 적에는 많게는 나룻배가 하루 70여 개까지 운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공도 많을 적에는 16,000명까지 있었는데요. 주로 다사면 주민들이 그 나룻배를 이용했었는데 배삭으로는 추수대표나 다른 곡식으로도 배삭을 대신하기도 했답니다. 사문진이라는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가 많고 물류가 드나드는 문, 또 하나는 인흥사 큰절로 가는 관문이라 해서 절사자를 써서 사문진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수십 번의 장사배가 드나들던 이 뱃길엔 그 시절 보부상들의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 맞으니까 스트레스 확 풀리는데요. 옛날에 바로 이 길로 영남 물류도 오고 또 일본 상인들이랑 무역도 했겠죠. 옛날 뱃길을 이제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 지금 머리 보이시죠? 오니까 왠지 감회가 색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양옆으로 막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나루터는 현재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하천 문화 공간으로 또 도심 속 쉼터로 사랑받고 있죠. 안녕하세요. 유람선 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경치도 좋고요. 유람선 타니까 엄청 재밌어요. 바람도 정말 시원하고요. 그리고 애들 조금 전에 사문진 나루터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거든요. 그렇게 도심 안에서 뛰어놀 만한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달성 유람을 끝내고 무트로 들어서는 길. 몇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가 위용을 지키며 서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굽이굽이 뻗은 가지들만 봐도 그 세월을 짐작케 합니다. 와, 나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다. 바로 이 나무가요, 사문진 나루터의 바로 500년이나 된 팽나무라고 합니다. 사문진 나루터와 그야말로 역사를 함께한 거죠. 이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강해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오거나 태풍이 와도 끄떡 없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곳에 홀로 서서 사문진 나루터가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봤겠죠? 튼튼한 팽나무에 밧줄을 달아 배를 정박시키고 전국 각지 보부상이며 사공들이 고단한 몸 쉬어갔던 이곳엔 팽나무 주막으로 유명세 떨치던 주막촌이 있었는데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주막촌이 다시 복원돼 관광객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배고파. 내 거 드디어 나왔네. 와, 감사합니다. 진짜 푸짐하다. 오. 그 시절 주모의 인심만큼 푸짐한 한상.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은 서민들 시름 달래주는 오랜 벗이죠. 유람선 타고 한 1시간 정도 돌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눈은 너무 힐링했는데 배는 살짝 출출했어요.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주막촌에 와서 이렇게 국밥 한 사발 딱 먹으니까 배가 든든해지는 거 있죠. 다른 음식까지 빨리 먹어봐야겠다. 부추전이랑 메밀전병 기대돼요. 소박하지만 정이 묻어나는 한상 차림에 몸과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국밥 한 그릇에 양반들 풍문이며 이웃 얘기 오가던 예전처럼 그렇고 그런 세상사 이야기가 안주되고 위안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 먹었다. 배불러. 아니 사문진 와서 지금 저는 약간 보부상 체험 코스를 한 바퀴 돈 것 같거든요. 유람선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 왠지 주막촌이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한 느낌이잖아요. 음식까지도 옛 인심이 아주 그냥 팍팍 담겨 있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왠지 과거랑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 그런데 다 먹었는데 약간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뭘까? 주막촌인데 막걸리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얘 보부상처럼 한번 시켜볼까요?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주이소! 일몰 무렵의 나루터는 짙푸른 강과 어우러져 마치 달력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웅장한 자태 자랑하는 이 은행나무는 조선시대 한 선비의 이름을 따 김굉필 나무라 부릅니다. 나무 한 그루가요, 집 한 채만 해요. 정말 웅장하죠? 이 은행나무는요, 도동서원 앞에서 무려 40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역사를 함께한 건데요. 건립과 함께 세워지면서 이곳에서 도동서원이 어떻게 변하고 또 세월이 어떻게 흐르는지 오롯이 지켜보고 있었겠죠. 이 은행나무는요, 여름에는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또 가을에는 노란빛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서 사진 작가들이요, 사진 찍으러 오는 명소, 정말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게다가 이 고결한 자태 좀 보세요. 도동서원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죠? 도동서원은 우리나라 5대 서원 중 하나죠. 과연 어떤 선비들의 고결한 정신을 담고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조선 전기 학자 김굉필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 서원에 선조가 내린 이름은 도동. 도동은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로 도학이
김갱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리는 이름입니다. 주인을 부르는 문 환주문. 당대 명문 서원의 입구라기엔 작고 왜소합니다. 아, 저희가 방금 들어온 이 환주문은요, 도동서원 강당으로 가는 입구에 서 있는데, 그런데 제가 방금 머리 숙이고 오신 거 보셨죠? 바로 여기에는요, 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예를 올리도록 한다고 하네요. 선비들의 마음가짐 느껴지시죠? 자신을 낮추는 선비의 몸가짐. 도동서원 건축엔 선비들의 이상이 녹아 있습니다. 입구에서 사당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진 형태는 선비들이 살아야 할 삶이자 그들이 지켜야 할 고든 절개였습니다. 서원을 에워싸고 있는 토담. 경사 따라 높낮이를 조절한 담장은 우리나라 제례 토담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도동서원에 오면요, 우리나라 보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담장인데요. 이 담장은요, 우리나라 보물 제350호라고 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멋있냐면 이게 바로 암키와 오단 그리고 곳곳에 들어온 수막태로 인해서 양, 조화로움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와 무늬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그냥 밋밋할 수 있는 돌담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려놓았습니다. 서원의 중심 건물인 중정당. 나무 기둥에 흰 창호지가 둘러져 있는데요. 동방 오현중 으뜸이 되는 선비를 모셨다는 뜻으로 오직 도동서원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선비들은 걸음을 걸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했습니다. 유교에서 왼쪽 발은 양, 오른쪽 발은 음의 세계라 여겼는데요. 걸음걸이, 건축물 하나에까지 고결한 선비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동서원 곳곳에는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 환주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거기 앞에서 쭉 다 걸어오면요, 바로 이 거북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보통 유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거북이는요, 싸나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들어오는 선비들로 하여금 나 좀 감시당하고 있구나,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정갈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라는 거네요. 게다가 이 들어가는 계단 있잖아요. 계단 옆에는 굉장히 독특한 또 재밌는 다람쥐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계단에서는 다람쥐가 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꼬리가 아래로 있죠. 그 이유는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라 라는 말이고요. 또 반대편 왼쪽에 있는 계단에서는 다람쥐가 아래를 향해 있어요. 꼬리가 위에 있는 거죠. 그 의미는 아시겠죠? 바로 이 계단은 내려가는 계단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알고 오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 꼭 찾아보세요. 도동서원의 건축은 완벽한 대칭 형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정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던 선비들이 꿈꾸던 세상. 그 자체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도동서원에 와보니까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곳곳에 또 물들어 있고 게다가 옛 선조들의 정치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한가로이 그냥 새소리를 들으면서 좋은 공기 속에서 뭔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도 도심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앞에 강이 흐르는 걸 보고 뒤에 산도 있고 또 거기에 들려오는 새소리, 위에서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풍광 이렇게 있으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도 와보셔서요, 이런 한적한 곳에서 편안한 시간 한번 즐겨보세요. 달성군 봄나들이 종착지는 전통 5일장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입니다. 장날마다 사람들로 북적한 이곳은 이름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죠.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은 보부상도로 해가지고 1918년 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 2018년 올해 100년 되는 유국스러운 전통시장입니다. 이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으로 한 것은 모든 거신걱지를 저희 시장에 오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이선 이래 1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여전히 시장 곳곳엔 상인들의 삶과 더불어 그 시절의 흔적이 진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봄나물이 아주 그냥 한바탕 나왔네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쑥인가? 이거는 쑥, 네, 이거는요? 시금치, 시금치, 쑥,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달래. 달래. 된장에도 요 묻고 또 절하도 묻고 이것도 김치 담는 건데. 아 이렇게 싱싱하게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뜯어가. 네. 그럼 집에서도 많이. 이거는 산에서 캔 거고 쑥은 이제 들어가요 캤고 이거는 순 거고. 할머니 그러면 현포시장 자랑 한마디 해주시죠. 무슨 자랑을 해 뭐. 이거 4만 원 또 덤으로 주고 내 농사 지었는 거 그러니까 모두 헐기 팔고 도시 요령하면 농사 지었고 우리가 뜯고 네. 이렇게 인심도 좋고 인심도 분위기도 좋고, 좋고 예. 현풍시장. 시장도 좋고. 상인과 손님이 친구되는 전통시장. 흥정 오가는 떠들썩한 풍경을 통해 잠시나마 세상 살만하다는 위안도 얻습니다. 역시 시장에 오면 이렇게 먹을 거 하나씩 먹어주는 재미가 있어야죠. 진짜 이 맛에 제가 시장 온다니까요. 맛있어. 예나 지금이나 시장의 활기를 책임지는 건 요 먹거리죠. 다양한 장터 먹거리 중 현풍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대표 별미 소구레 국밥입니다. 사전적으론 수구레가 맞지만 이곳에선 소구레로 통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가 소구레 국밥이 너무 유명하다고 찾아왔는데 맞나요? 맞아요. 반가워요. 우리 소그레가요 다름이 아니고 소 목더미에 고기 안고기 앉아 씹었죠. 네. 한번 잘 씹으면은 멋지요. 구수하고. 소구레가 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 소그레가 피부에 좋고 건강에 좋고 더 이쁘시고 아니 좋은 활성하고. 점이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끓고 있는 이게 그 소구레인 거죠? 소그레지. 얼마나 맛있어 보여. 이 고소한 냄새가 확 풍겨오는데요? 확 풍기있지? 네,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이리 이쁜 사람은 더 맛있어 오늘은. 오늘 먹어볼까요? 한 잡숴봐. 네. 주인장의 인심이 듬뿍 담긴 한 그릇. 곱빼기처럼 양이 봉긋 솟아 빨간 국물 넘치니 먹기 전에 침부터 고입니다. 신기하다. 아니 이게 선짓국 같기도 하고 내장탕 같기도 한 게 어떤 맛일지 가늠이 안 가요.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 숭덩숭덩 선지 썰어 넣은 수구레 국밥은 값비싼 소고기 대신했던 서민 음식으로 그 시절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 있습니다. 오, 이건 정말 처음 맛보는 맛인데요? 일단 되게 확 매콤하고요. 그리고 소구레가 안 질기고 탱글탱글하게 팍팍 씹혀요. 거기다 선지까지 있으니까 약간 뻑뻑한 느낌도 있으면서 독특하다. 갖가지 재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국밥은 오순도순 살아가는 장터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게다가 곳곳 다니면서 하나씩 맛보는 그런 재미가 다시 시장 오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아무리 뭐 요즘에 시장에 사람들이 줄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곳은 뭘 사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들이 장소로도 제격인 것 같아요. 대구의 명산 비슬산, 그 줄기 따라 사람이 부려놓은 터전과 자연이 빚어둔 경치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곳. 향긋한 춘풍이 데려다준 이곳은 이렇듯 새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가 켜켜이 쌓인 고장. 대구 달성군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달성군 봄나들이. 저희 이곳저곳 정말 많이 갔는데 벽화도 보고 산에도 갔다가 유람선도 타고 시장에서 맛있는 것까지 먹었죠. 그런데 좀 아쉽던 게 참꽃 가득한 또 꽃들이 가득 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요, 곧 참꽃도 열심히 피고 또 꽃이 만개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소식 듣고 오시면 봄의 정취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셔서 추억의 꽃 하나를 만나가세요.